많은 이제 임상에서 환자를 대하는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모낭충이 죽는다고 해서 주사가 그렇게 쉽게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죠. 우리 얼굴에는 피지선이 2만 개가 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물리적으로 파괴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T나 그리고 같은 그런 어떤 전략으로 전환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피부과 대표원장 피부과 전문의 손현호입니다. 저는 오늘 홍조와 열감으로 고통받으시는 주사 피부염 환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름을 들어봤을 유명한 연고 수란트라, 이 수란트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란트라는 과연 주사 피부염의 해답인가, 궁극적 해답인가, 또 어떤 상황에도 듣는 만능 치트키냐,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란트라가 뭐 하는 약이냐라고 생각하면 모낭충을 잡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모낭충은 정상인의 피부에서도 사는 모낭에 살고 피지를 먹고 사는 기생충인데요. 경험적으로 보면 이제 구진농포를 가진 주사 피부염 환자의 얼굴에서 모낭충 검사를 해봤을 때 모낭충이 정상인보다 많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이 모낭충의 존재가 주사 피부염의 원인처럼 생각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 모낭충이 과연 주사의 원인이라고 하면, 확실한 단독 원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수란트라가 궁극적인 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낭충이라고 하는 이 기생충이 어디서 어디까지, 주사 피부염에 어디서 어디까지 이제 관여하느냐라는 건데요. 제가 지금 이 보여드리는 이 연구는 벨기에의 포튼이라는 피부과 선생님이 이제 주사 피부염과 모낭충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신 겁니다. 이 문헌은 굉장히 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게, 이 문헌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하면 최소한 구진농포성 주사의 주인공은 모낭충이 맞다. 그러니까 모낭충이 우리 피부에 과증식하면 우리 피부의 정상 면역 시스템이 그것을 공격하다 보면은 결국 면역이 지치게 되고 이제 그 틈을 타고 우리가 염증성 사이토카인, 혈관을 확장시키는 VEGF 같은 사이토카인이 나오면서 모낭충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더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밟게 된다. 이게 이제 요지가 되고요. 그 이후에 많은 후속 연구들에서도 그것이 입증이 되었고, 그래서 그 많은 연구들의 이제 결론을 보면 결국 혈관 확장성 주사는 아니지만 최소한 구진농포성 주사나 안주사, 주사비까지도 이 모낭충에 대한 면역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기전이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많은 이제 임상에서 환자를 대하는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모낭충이 죽는다고 해서 주사가 그렇게 쉽게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피부 장벽의 문제, 그리고 염증의 문제, 또 혈관 확장의 문제, 또 신경적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섞인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환자분들이 오면 항상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거든요. 피부 장벽, 염증, 신경, 그리고 혈관 확장. 우리가 이제 수란트라를 써도 모낭충이 잘 안 잡히는 경우도 있죠. 요즘 그런 경우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수란트라가 과연 내성이 생긴 걸까? 아니면 이제 수란트라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모낭충이 더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걸까? 여기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수란트라만 가지고 모낭충조차도 잘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수란트라란 연고 말고도 이제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모낭충은 참고로 열에 약합니다. 열에 약하고, 그리고 그래서 열을 주는, 그러니까 피부를 구워버리는 치료를 하면 모낭충이 잘 죽겠죠. 그리고 모낭충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이 모낭충이 먹고 사는 피지를 이렇게 줄여버리면서 보급을 끊어버리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가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PDT, 여드름 치료하는 PDT 치료 있지 않습니까? 그게 PDT가 포토 다이나믹 세라피의 줄임말인데요. 알라라고 하는 이제 빛에 과민한 어떤 광과민제 약을 바르면 이게 이제 피지선 안으로 이게 침투가 되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빛을 쬐게 되면, 특정 파장의 빛을 쬐게 되면 그 빛에 반응하는 약품의 성격에 의해서 피지선이 파괴가 되는 이제 그런 치료로 이렇게 주사를 컨트롤한 사례가 해외 문헌에 보고된 바가 있고요.
제가 이제 환자를 대하면서 보면 그 열을 주는 제네시스 레이저 같은 것을 해도 모낭충이 상당히 잡힌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가 골드 PTT라는 치료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 골드 PTT는 뭐냐고 하면 약간 금입자가 이렇게 그 함유된 용액을 이렇게 얼굴 전체에 발라주고 저주파 어떤 장비를 통해서 그걸 침투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용액이 피지선에 스며들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특정 열을 43도 이상의 특정 열을 롱펄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주게 되면 그 금입자에서 어떤 열이 방출되면서 피지선이 일부 파괴되고 이제 정상화되는 작용이 있습니다. 수란트라를 써도 더 활개치는 그 모낭충이 관찰될 때는 이렇게 피지선을 파괴하는 치료를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피지선이 2만 개가 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물리적으로 파괴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골드 PTT나 PDT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어떤 열을 주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전환을 하면 구진농포성 주사에서 수란트라가 안 듣더라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게 주사 피부염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이게 수란트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수 있는 건 어디까지고 사실 좀 한계가 있다 결론은. 그리고 수란트라가 잘 안 듣는 구진 농포 주사에서는 또 열을 주거나 골드 PTT 같은 시술이 이제 좀 해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